오케이. 아까 우리 그러니까 자 함수의 극대역소하고 함수 증가 감소 이 부분이 다 끝나죠. 함수 활용 하나 더 이쪽 방정식도 해. 그리고 그것도 해야 된다. 속도가 증가 감소는 엄청 중요하다. 여기는 다 중요하니까 봅시다. 간단하게 함수의 증가 함수 이 말은 이제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선생님 증가하면은 이렇게 숫자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중학교 스타일이죠. x의 값이 그러니까 정의의 x의 값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x 값에 대응하는 y의 값들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말은 이제 플러스로 간다는 게 증가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우상향 그래프다 그죠? 그래서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이 커진다.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x1, x2라는 것은 임의의 x1, x2라는 소리거든. 근데 x2가 이 말은 정역이 x2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이 말이야. 더 클 때 거기 치역이죠. 얘는 치역이야. 함수의 개념을 다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얘는 정의역, 그리고 얘는 치역입니다. 치역. 정의역이 커질 때 치역도 커진다. 이 말.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자, 여기 구간에서 뭐라고? 구간에서. 자, 여기 봐봐. 어떤 구간에 속하는 이렇게 돼 있죠. 뭐 구간이 이럴 수도 있어. 구간이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합도 하나 이해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구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x2가 x1보다 큰데 거기에 각 원소에 대응하는 y값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은 저 x1, x2는 임의의 x1, x2 어느 구간에서의 임의의 두 실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모든 구역에서 다 저렇게 거꾸로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하향한다는 소리야. 임의의 실수를 그린 저 정의역 안에 범위의 x의 범위 안에 어떤 걸로도 저렇게 된다. 그러면 항상 우하향 해야 되겠지. 물론 우리 함수가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좀 이제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이해. 2번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정. 자,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열린 구간 배운 거 다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복습이야. 열린 구간에서 자, 그다음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단 말은 그 안에 어떤 개념 속에서 연속이다. 그죠? 연속이어야지 미분 가능을 확인할 수 있다잖아. 그지? 그래서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 이것도 체크하시고. 그죠? f-x가 0보다 크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 자,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밑에 요거야. 설명 한번 보면 이제 우리 거 아니까 요 시간 한번 보십시오. 이래서 평균값의 정리를 평균값의 정리로 요 위에 걸 요거를 증명합니다. f-c가 x2가 x1보다 크지? 그럼 0보다 크지? 0보다 크지? 그럼 얘는 증가함수지. 증가함수란 것은 얘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지. 플러스지. 그러니까 f-c도 같다니까 플러스지. 평균값의 정리가 이해가 돼야 돼. 평균 정리가 뭐였어? x1이 이렇게 두 점이 있고 그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 미분 가능하면 요 평균 변화로가 똑같은 뭐가 있다? c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f-c는 여기서의 평균 변화로가 같다잖아. 맞죠? 그러니까 설명 더 하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구나. 평균 변화를 여기서 적용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 봅시다. 근데 솔직히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아까 쌤 예를 또 너희들 할까봐 요렇게 돼야 되겠지. 요거를 만족시키는 그래프 예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설명해? 이런 거를 보겠어. 자, 그러면 모든 이미 두 실수잖아. 만약에 구간을 정한다 하자, 그죠?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서 구간이라고 생각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점 두 개를 선택한다는 자, 이 구간 안에서 평균 변화의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야. 어떤 두 점을 이렇게 선택했어. 그리고 여기가 A, B야. 그러면 이 A, B의 평균 변화는 어떻게 되냐? 양수지. 자, 그러면 요렇게 안 하고 A, B를 여기다가 선택을 했어. A, B.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맞죠? 그러면 얘도 직선인데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양수인 거야. 그러면 그 안에 그럼 선생님 저 기울기는 양인지 음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기는? 그러면 생각해봐. 자, 이게 어렵다. 요렇게 된 그래프에 A와 B를 선택했어. 그렇다고 A, B 사이가 전부 다 증가야? 아니지.
신기하지 않냐? 맞아. 그래서 이 AB는 이미 실수를 AB를 잡았을 때 모두 증가해야 된다. 요 범위 안에서 뭐라고? 이 범위 안에서 만약에 AB를 여기를 잡았어. 여기는 극단적으로 잡자. 여기하고 여기를 잡았어. 그럼 요렇게 하면 음수지.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요게 조건에 해당하면 어느 범위 안에서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되고 그게 평균 변화를 충족하는 C에서의 접선이 전부 다 양이어야 된다. 말하면 그래프가 저렇게 돼. AB가 0이로 이렇게 뜨면 안 된다. 그러냐? 그래서 평균 변화를 얘기하니까 중요하니까 이해를 좀 하도록. 자, 문제는 쉽다. 근데 개념이 어렵다 항상. 문제는 예제는 쉽죠. 봅시다. 예제 3번. 함수 fx는 구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3에서 증가.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두 실수 AB에 대해서 6a 플러스 b. 3하고 2에서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열린 구간이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3까지 증가하고 그러면 그래프를 대충 3참수 이렇게 돼 있을까요? 여기서 3참수입니다. 왜 그러면 x3승의 양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마이너스 무한대 쭉 내려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란 소리네요. 그렇지. 2에까지 감소하는데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해야 하니까 여기가 2가 돼야겠네. 그런데 자 봐봐. 선생님 여기가 2가 정확하게 여기가 돼야 됩니까? 아니지. 근데 요거는 확실하지. 이거는 확실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3에 대해 마이너스 3이 뭘 지난다? 그래 극값이다. F-2는 어떻게 될까? F-2는 개념이 뭐였어? F-2라는 거의 개념은 X가 2일 때 율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도록 적혀있지. 자, 감소. 이게 뭐야? 순간 변화율이 뭐다? 음이다. 요게 같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식음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 F-2는 0보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 같아도 상관이 없겠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 극값이잖아. 여기가 2라도 된다. 어차피 열린 구간에서 감소잖아. 여기는 0이지만. 그지? 자, 그래. 첫 번째 해보자.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첫 번째가 F--3이란 것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뭐를 지난다? 요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지? 순간 변화율이 얼마다?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 X가 마이너스 3일 때 순간 변화율 접선의 뭐라 했어? 기울기는 0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0. 이게 말이 막 바뀌어서 나오거든.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F-2일 때 작거나 같다. 그렇지. 2번 F-2일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실수는 AB가 되겠고. 맞죠? 자, 그래서 A와 B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 1번에서 그리고 그 A와 B에 관한 식을 하나가 나오면 문자 하나를 삭제시킬 수 있잖아. fx에서. 그리고 나서 2번 식을 적용하면 될 거야. 머릿속에 이게 흘러가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볼까? 이제 실전으로 해보자. 되는지. 자, F--3 해봅시다. F--3은 바로 합니다. 그죠? 3의 9죠? 339.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b입니다. 오케이? 얘가 0 이렇게 됩니다. b는 6a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요 F-2 요것도 해보자. F-2는 0보다 작거나 F-2 하면 어떻게 됩니까? F-2는 여기서 그대로 하시면 되죠. 뭘 4.12가 12에다가 플러스 4a 플러스 b b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얘를 b를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오케이. 그러면 12 더하기 4a 플러스 6a 마이너스 27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a에 관한 식이 나온다. 그죠? 10a는 뭐야? 마이너스 15 플러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A와 B가 이렇게 나왔고 A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6A 플러스 B의 최대값이네. 그죠? A에 관해서 나타내면 되겠네. 6A 플러스 B를. 자, 봐. 마무리 한번 보자. 여기 집중해 보세요. 6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식을 어떻게 적냐면 자, 6A 플러스 B인데 자, A의 범위가 나왔지. A의 범위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 적용하려면 B가 없어지면 돼. B를 여기서 삭제를 시키는데 또 아까 B를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B가 6a-27이니까 얘를 여기다 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A를 어떻게 만든다? 12a-27로 변화시키면 돼. 알겠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자,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A가 2분의 3보다 작죠. 그 다음에 A 12A 만들어줍니다. 뭐 곱하면 됩니까? 12 곱하면 되죠. 그러면 12A는 63, 1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뭐 하는다? 마이너스 27을 하셔야 되겠죠. 12A 좌변 우변에 뭐 한다? 마이너스 27, 18 마이너스 27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만들어줘요. 똑같이 12A 마이너스 27을 만들어주면 그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나왔죠? 잠깐만, 27. 그래요. 그러고, 여기는 12A-27 자체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X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되겠냐? 이거 왜 집중하는지 알겠지? 우리가 구하는 게 얘야. 얘가 같은 애야. 이렇게. 별거 아닌데, 그지? 좀 돌지 않냐? 아이가.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예제가 좋다니까, 문제가. 별표 3개, 5개, 5번 풀으라는 소리야. 하나 풀었을 때 색칠 한번 하세요. 여러 번 풀면은 빨라지지 않냐? 처음에만 이해하기가 힘들지. 나중에는 이제 빨라지. 자, 5번은 또 쉬운지 어려운지 봅시다. 자, 함수가 있고요. 미지수가 문자가 하나 나왔네. A가 하나가 있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A, F2의 최대값 M, 최소값 F2의 범위가 A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보다. 쌤이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빨리 봐라. 놓쳤으면. 이거 별거 아닌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F2의 값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F2의 값은 정해져야지. 함수값 아니야. 맞잖아. 2를 넣었을 때 함수가 있으면 딱 나와야 되잖아. 값이 하나 나와야 되지. 그럼 닥치고 예를 들어서 이게 3차식이니까 요렇게 나오면 여기가 2면 여기 값 하나 나와야죠. 근데 왜 최대값 최소값이 뭐야 이거? 뭐가 바뀐다는 소리고 이 함수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요 미지수 때문에 A 값이 변하면 함수가 바뀌는 거야. 다시 뭐라고? A 값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니까 F2의 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뭘 적어야 되냐면 F2의 값이 최대 최소를 가진 이유는 A의 값에 따라 A 값이 달라지면 그냥 함수가 달라지니까 그냥 다른 함수가 되는 거야. 다른 함수가 되면 값이 달라지겠지. 그런데 뭐 A가 클수록 뭐 B가 커지고 뭐 이런 건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커지면 커질수록 커진다가 아니라 A 값이 달라질 때마다 저게 달라진다 이 소리가 끝이야. 왜냐? 그러면 A의 범위가 나온다. 결국 이 말은 자 여기다 적어놔야 돼. A의 범위가 나온다. 그래야지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성립을 한다. 요런 독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문제만 되면 기계처럼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AI가 일하지 너희들이 일할 게 뭐가 있겠네. 자, 그래서 범위가 나온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조건을 뭘 줬습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한다. 자, 여기 딱 체크하시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한다. 뭐 생각나? F-X는 X가 어떤 X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접선. 그럼 선생님 0이 되면 안 됩니까? 이게 또 질문 던져야 돼. 여기다 갖다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거야. 맞지? 그러면 감소잖아.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게 이해를 잘 바로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F-X 해봅시다. 자, 본식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그리고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려면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써. 이렇게 0. 자, 그러면 니네들은 요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돼. 요거만 생각하면 돼. 자, 요거만 딱 꼬라봐봐. 이게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자, 그런데 개형으로 한번 따져보자. 원래 안 해도 되는데 개형 공부는 항상 하셔야 되니까. 이 2차 함수 개형은 뭐야? 위로 볼록이 아래 볼록이야. 위로 볼록인데 뚫려면 x축이 어디 가야 돼? 위로 가면 돼. 오케이, 이러야 됩니다. 그럼 판별식 d가 얼마? 같다. 여기 그냥 붙어도 되니까. 오케이. 그럼 4분의 d 쓰면 되죠. 2a니까. 그래서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 작거나 같다. 바로 인수가 나온다. 따라서 a는 뭐?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해봐. 작은보다 크고 큰보다 작잖아. 자, 봐. 아가리가 오른쪽으로 벌리면 그냥 닥치고 일단 이걸 적으면 돼. A 적고 이렇게 적어놔. 왼쪽에 작은 건 오른쪽에 큰 건 적으면 되죠. 자, 여기서 부등식 문제가 또 나온다. 부등식 계산식이 또 나온다. 잘 보고 집중하세요. 중학교 때 부등식 공부 역시 부등식이 나는 어렵더라. 나는 방정식은 그냥 넣으면 알겠는데 부등식은 진짜 어렵더라 하는 학생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야. 자, 여기 범위가 나왔지. 그럼 뭐 구해야 돼? F2의 최대 최소로 구해야지. 그럼 F2를 구해야 돼. 일단. F2. 그러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야? 2A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의 최대 최소? 응? 아까 했던 바로 앞에 예제에서 했던 거 기억나? 요걸 활용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게 만든다? 똑같이 만들면 되죠. 그러면 0은 2A 6 아까와 똑같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8. 옳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8에서 2a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 요렇게 딱 마무리가 나와주셔야 돼. 차근차근 하면 돼.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두 문제가 마무리하는 게 좀 똑같지 않냐? 이상하다. 이거 4번, 5번 만든 사람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자, 분석이 됩니다. 성향이, 문제 성향이란 게 있거든. 이거 부등식의 연산이라고 하는데. 언제 배운지 아나, 이거? 마무리까지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됐습니까? 자, 6번 해볼까요? 지금 흐름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냐? 비슷한데 앞에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거든. 중간 개념이 좀 다르다. 6번 함수 fx가 있고 열린 구간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b-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b-a의 최대값. 속하는 임의의 서로 다른 수지 a, x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거는 다시 보면 이 구간이 있죠. a, b가 구간이라 했다. x의 구간이라 했어. 그리고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 xy니까 여기에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크다. 보다 증가다. 변값의 정리에 의하면 전부 다 증가다. 우상향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은 다시 f-x는 자 요거 이퀄 해놓고 f-x는 뭐다? 크다. 그쵸? 끝났죠. 3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나오네. 그지?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나오네. x 플러스 1이 나오네. 그러면 f-x가 이 f-x가 뭐라고? 0보다 크죠.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그러면 부등식 풀이할 때 부등식 해법은 마이너스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를 없애야 돼 일단. 그래서 좌변에 마이너스 1을 다 곱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뒤집어지겠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x는 말했지. 이렇게 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열린 구간이잖아 이게. 열린 구간에서 항상 뭐라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증가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라고 4가 a, b죠. 너무 문제를 b가 더 크니까 얘가 b고 얘가 a 없습니다. 야 근데 아까 5번 하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저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다 하고 가셔야 되고 그게 되면 이제 극대화 극소 하시죠. 극대화 극소 증감에 대한 이해를 했고 이 극대화 극소의 개념은 달라. 최대 최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 극대화 극소와 최대 최소는 다른 개념이야. 극대화 극소, 극대가 극소가 증감에 관한 개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보세요. 자, 극대 극소 여기 보이죠? 오른쪽 그림 활용해 볼까? 뭐야? 뭘 이렇게 설명해 놨지? 자, 극대 극소는 뭐냐면 자, 여기 어떤 점이 있어. 그지? x점인데 요 주변이 있잖아. 요 점을 기준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구간.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요 구간이 바로 극대입니다. 그럼 여기는 극소는 뭘까? 감소했다가 증가할 때 그 구간을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fx가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얘는 이렇게 적으세요. 둘 다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비교. 그럼 x는 어때요? 모든 x야. 모든 실수, 미지수, 모든 실수 x고. a는 정해져 있죠. 고정이죠. 그런데 이 a 고정된 값은 주위의 어느 구간에서 어떤 x의 y 값도 쟤보다 전부 다 밑에 있어야 된다. 그게 저 표시잖아. 함수값. 그 오른쪽 그림 보고 봐봐. 여기가 무슨 값이야? 저 그려줄게. 요거는 개념 이해 똑바로 못하면 문제 나오면 못 알아듣습니다. 고정이야 안 고정이야? 고정이지. 자, 그러면 주위의 모든 x는 얘는 들어요. 이것들이 뭐다? 요런 것들이 요런 y 값들이 전부 다 fx가 된다. 전부 다 작거나 같죠. 요렇게 이해하는 거야. 어떤 x를 넣어 y 값이 작다고. 그랬네. 지금 y에 체크해 주잖아. 같을 수 있겠지. 아, 이걸 극대로 간다. 그래서 극대극소의 개념은 솔직히 극대극소의 개념은 아까 쌤이 기울기 f-x의 개념이라고도 했는데 f-x의 개념은 아니야.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잘 들어. 이게 미적분에서도 얼마나 여기 봐봐.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 여기서 넘어갔어. 요렇게 넘어갔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뭐 극각이 변한다고. 저거는 변곡점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볼 수 있죠. 알겠냐? 그래서 어떤 점에서의 y값이 어느 구간이야. 선생님 요거 전체 구간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지. 왜 그러냐? 전체 구간에는 더 큰 게 여기 있잖아. 안 그래? 그 여기다가 뭐도 가능해야 된다? 미분값도 부호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요 그림이 이렇게 보이죠? 극대. 자, 극대. f-x가 뭐라고 돼 있어? 플러스란 말이 무슨 말이야? x1을 기준으로 증가. 그럼 1일 때는 어떻다? 0인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극대값이 되려면 반드시
마이너스 돼야 되고. 자, 그러면 함수값은 fx의 값이죠. fx의 값은 봐봐. 요 화살표 이 말은 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으로 쭉 갔다가 여기서보다는 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이제. 뭐야? 자, 극대극소 한번 봅시다. 문제.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의 극소값은 이라고 있습니다. 만족시키네. 자, 그러면 하나씩 해석을 해보자. 쫄면 안 된다. 니네 하나씩 해석하면 돼. 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가가 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f-2가 0이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극값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극대냐 극소냐는 알 수 있냐 없냐. 자, 선생님 그럼 여기 개형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이 개형은 뭡니까? 개형 그럼 따져보자. 개형은 양수죠. 양수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옳지. 그렇지만 하나는 극값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마이너스 2가 또 나오죠.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2 보이죠? 여기 마이너스 2지. 자, 봅시다. x1, x2가 그지? 마이너스 2. 자, 여기 나왔네. 개념 보이냐? 이 보여야 돼, 이거. 개념이 보여야 돼. 이게 나오죠, 이거. 그렇지. 감소함수. 퍼즐이죠. 수학은 퍼즐입니다. 진짜 퍼즐이야. 감소함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구간 어디에서?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9 감소지. 오케이, 잡았다. 그러면 그래프 다시 그래프로 와봐. 어디가 마이너스 이게? 5추준아. 5, 4. 1번, 2번. 1번, 2번. 2번이 마이너스입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구간을 먼저 보고. 자, 어느 구간에서 얘 두 개 해석 뭐였어? 감소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다시 뭐로 판단하고? 어느 구간에서 감소냐? 이렇게 독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 부분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죠. 나왔지요? 여기가 뭐란 소리야? 뭐야? 지금 다 나와버렸네. 그렇지. 극대극소는 전부 다 0이니까. f-2는 뭐야? 0이고 f-1도 0이다. 이러면 되죠. 쉽다 이거. 문제 푸는 생략. 7번 바로 갑시다. 이래내면 돼야돼 문제를. 아니 예제는 이렇게 예제는 별다 훌륭해 잘했습니다. 이는 국민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생이 만들었나? 이건 뭐 f-x 해가지고 0 해가지고 그 근이 알파하고 베타일 거 아이가. 그리고 극대극소면은 기본 개형이 이거잖아.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하고 뭐 베타가 더 크겠지. 니도 풀지 마 새끼야. 이거는 완전 이거 풀고다가 애들이 나는 잘한데 착각할 거 겁난다. 나는 하나 풀었는데요 이지랄할까 겁난다. 이거 풀고 쓰레기다. 돈이 부족한 예산이 부족하나? 예산이 없어서 문제를 못 만들어? EBS가 영향력이 약해져.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EBS에서 90% 이상 나와. 작년부터 50% 간접 연계로 바뀌어 70%에서 50%에 넘어. 얼마나 그 비중이 작아졌겠네. 그러니까 이제 강사들도 좀 난다긴다는 강사들이 EBS에서 먹고 살라고 할 게 안 할까? 안 하겠지. 간접력이 50%니까 지네들은 안 찾는 거야 이제. 그러면 계약을 하겠어 안 하겠어? 이득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번 품질이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지금 그러면은 너희들만 그렇겠네요. 너희들 뭐 그러니까 수학 너가 학교 쌤이 자꾸 문제 안 좋다 자꾸 얘기하지. 이거 안 물어봐봐. 선생님 이거 그러니까 안 풀어주지 않았나? 이거 다 했다며. 자 8번 합시다. 필수 A에 대해서 함수의 극대값이 사례 함수 fx의 극소값. 아니 이 같은 문제 잠깐만. A가 두 개 나올 수 있잖아. 2차 방정식 아이가. 그래서 모른다. 해보자. 욕하기 전에 fx는 6x제곱 6, 2a 플러스 1x 플러스 6a, a 이렇게 되죠. f-0은 극대값, x 뭐일 때? 극대값이지. 극대값이 x 모른다.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는 0 해서 x값을 구하시면 된다. 라고 했죠. 극대값이 4라는 것은 자 x 1일 때 4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x1은 무슨 소리야? 극대값이라는 거. x가 4가 아니다 그죠? 극대값이 4란 소리야. y값이 4란 소리지. x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거 양수잖아. 요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 값이 요 y값이 4란 소리고 여기가 x1이란 소리야. 이해를 똑바로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요게 인수분해 되는지 봅시다. 인수분 되겠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안드로메다로 가죠. 6을 나누고 6을 앞으로 빼면 x제곱 2a 플러스 1x에다가 a에 a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나오시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야? a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붙이면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 끝났죠. 는 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는 a 또는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아씨 플러스 1 때문에 알겠다. 플러스 1이면 어느 게 많은 거 어느 게 크다는 소리야. 밑에 거 크죠? 그럼 개념 여기가 x1이 a고 얘가 a 플러스 1이라는 소리네요. 자 요런 거 알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기초 오늘도 기초연습 기분이
국어 맨날 해야 되니까 맨날 해줘야죠. 오늘 국어 안 했으니까. A 넣으면 되죠. A 넣으면 사람의 요게 A잖아, 그죠? 가만 안 하고 하는 방법 없을까? A 값 구하면은 근데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아. 4임으로 마이너스 6A 3승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제곱 플러스 6A 3승 플러스 6A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뭐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죠. 6A 3승 없어지고 2A 3 마이너스 2A 3승 이렇게 플러스 8 따라서 2A 3승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8은 4 이렇게 나오고 결국 이렇게 4 이렇게 나오고 인수분해 해봐라. 2A 3승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4 여기 양수 들어가면 안 되겠죠. 2A 3승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4는 9 빨리 말아. 인수 뭐 나오고 여기까지 시작도 해놓고 니는 문제쌤이 혼자 다 풀고 있잖아. 학교에서도 놀고 사원에서 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죠. 12에다 4 넣으면 16이고 4, 4, 16이잖아 마이너스. 저럴 때 무조건 마이너스 1, 2 넣어봐야 돼. 마이너스 2겠지 뭐 이거 뭐 딴 거 나오겠나? 이런 간단한 문제인데. 마이너스 2 넣으면 저기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넣고 계산하면 나옵니다. X 하자 이것도. 이거 유제를 지금 알바가 만든 것 같은데? 다 X. 풀지 마세요. 용어는 괜찮다. 예제 용어는 여러 번 풀세요. 또 연습이 나올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 기초를 다지려고 기초를 풀어야지.